자, 이제 우리 이우석 박사님, 둘째 날 강의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기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어제 제가 강의를 아주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잠자리 시간이 돼서 강의를 하다가 잠에 빠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많이 까먹고 잘 못하는 데다가 자느라고 제가 아주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선전을 하면 안 돼요. 혹시 어제 강의한 말씀을 이렇게 한국말로 잘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어, 이 유튜브에 우리 미국 한인 협회 목사님들이 제 강의했던 것을 여기 띄워 놓으셨습니다. 이 오, 이번 여름 중동부 야영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어제 한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침에 강의를 해서 좀 한국말이 좀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한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걸 또 선전을 하는데 혹시 그 치매에 대해서 뇌 건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이 강의가 이번 여름에 제가 목사님들께 드렸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치매를 예방하려면 당뇨병을 역전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2019년 서부 야영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 노멀린다 재림교인 장수에 대한 더한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 2019년 강의에도 그 인포메이션이 더 있습니다. 제 자신을 선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제 너무 말을 못해서 제가 미안한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엘렌 와이트의 두 가지 건강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엘렌 와이트에게는 두 가지 큰 건강 비전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1863년 6월 5일 날 건강 비전을 주시고 1865년 12월 25일 날 두 번째 건강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두 건강 비전을 함께 주지 않고 따로 주셨던 이유가 아마 이 두 가지 건강 기별 내용을 어, 따르게 이해하고 따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교수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건강 비전은 예방의학, 생활습관의학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두 번째 건강 비전은 재림병원 설립. 그래서 큰 병이 일어났을 때 치료받을 수 있게 줬다고 우리 교수님들이 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863년 6월 5일 건강 비전을 우리가 치료봉사 127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뉴스타트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치료봉사 127장 3장은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엘렌 와이트에게 주셨는지 설명하십니다.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건강 비전은 예방의학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타트가
엘렌 화이트는 자연요법이라 부르시고 자연법칙이라 부르시고 이것은 우리 현대의학이 예방의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 보통 이 사람들이 건강하다가 20세부터 40세 때 이제 살을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살 때부터 50살 때 우리가 살이 찌면서 대사증후군을 갖게 됩니다. 뭐 혈압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당도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에서 60에 우리가 만성 질환을 갖습니다. 제2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따라서 그리고 그 후로 불치병을 갖습니다. 말기암,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래서 미국에는 평균 79살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엘렌 와시 이 건강기별 첫 번째 비전을 받은 이유가 이 생활습관 예방의학을 해서 우리가 이 대사증후증을 40대 갖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뭐 60대 갖고 70대 가서 이렇게 지연해서 우리가 10년을 더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 기별을 완벽하게 따라도 90이 넘으면 다 당뇨병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마에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197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위마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냥 인더펜던트 독립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위마가 시작한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미국 보험 시스템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병원들도 미국 그 보험을 받아들이면서 그 메디케어라는 미국 사람들이 65살부터 갖는 그 보험을 섭취하면서 좀 우리가 예방의학은 덜하고 큰 병이 나고 나서 돈을 많이 받으면서 치료하는데 너무 포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재림교회 병원들도.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카운트 리액트 반항하면서 교수님들과 의사분들이 이거를 설립했습니다. 왜냐? 우리 재림교회에서 교육은 안 하고 큰 병 치료만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뉴스타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타트 위마 홈페이지에 가면 그 위마 인스티튜트를 시작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맨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예방적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만들었을 때 특별히 모든 말기 질병을 치료하고 뭐 말기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을 해서 큰 병이 오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6년 11월 그 미니스트리 매거진 목사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전 세계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다 있는 유명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매거진입니다. 그때 1986년 때 이 위마가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이제 1980년대부터 다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상구 박사님도 이 위마를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마에서 이분이 교육을 받고 나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상구 박사님께서 이것을 상업화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엔돌핀, 성경과 예언의 신과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 엔돌핀이라는 것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져가서 이것을 이제
뉴스타트, 엔돌핀 하면서 우리 재림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상구 박사님이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아틀란타 지역에 이상구 박사님께서 이제 강의하시고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초기 유방암 환자분이었는데 이상구 박사님께서 이 환자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수술 없이 뉴스타트를 해서 초기 유방암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이분이 간호원이었는데 우리 교회 다시는 집사님. 그래서 그때 당시 이분의 암 전문의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초기 암은 100%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상구 박사님을 믿고 뉴스타트를 그냥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뉴스타트를 적용하면 종양이 축소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우리 몸 세포들, 건강한 세포들보다 음식을 더 먹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하면 우리 몸보다 암세포가 먼저 줄어듭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종양이 금식을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종양이 좀 줄어들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금식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뉴스타트 하시고 금식을 자주 하고 이제 다시 그 유방 조영술을 검사했는데 암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진 것 같고 그러나 암 전문의는 그래도 수술을 하고 이거를 완벽하게 치료하라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이상구 박사님을 믿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상구 박사님 말을 듣고 뉴스타트를 해서 암을 치료받았다. 몇 년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이 암 치료 선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느 암 치료를 받을 때 2년, 5년, 10년 생존율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차차선 집사님께 암을 치료가러 받았다 돌아왔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근데 이런 최차순 지사님, 이상구 박사님, 조애나 킴 이분들이 암 치료를 약속하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동안 치료했던 환자들의 2년, 5년, 10년 생존율이 얼마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노만인다 의대만 아니라 전 미국 병원에서 암을 치료할 때 꼭 환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치료의 2년, 5년, 10년 생존율을 말을 설명해주고 환자의 그 치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암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어요. 1970년대 암을 없애겠다는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암 레지스트리라는 것을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 미국에 사는 사람의 암이 걸리면 그 사람의 암 데이터가 미국 그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몇 천만 명의 환자들의 그 생존율을 오늘 이 순간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장 생존율이 높은 치료 방법을 언제나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 생존율의 데이터 없이 과학적인 증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뉴스타트 하면 치료한다라는 그거는 예언의 신에서 권장하지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의 아드님이 제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로마넨다 의과 교수입니다, 지금. 그 친구가 교회는 다니지만, 재림교회, 미국 재림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건강기별 때문에 제 친구는 우리 교회의 진정한 건강기별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한인 교인들의 참으로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려는 이런 많은 사업을 참여하려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이 이상구 박사님의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적적인 과학적 증거 없는 치료에 대한 믿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망을 경험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 전두엽의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교회, 우리의 예언의 신, 성경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 건강 기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엘렌 와이스에게 두 건강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 뉴스타트만이 아니고 1865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뭐 우리 재림교회는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날 이 재림병원을 설립하라는 그 건강 비전을 엘렌 와이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교회 증언 6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해 전에 환자들이 세상의 기관에서 치료받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별한 빚을 주셨다. 그때 당시 이 엘렌 와이시 건강기별을 받았을 때 다른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했냐면 광혈, 이렇게 병이 생기면 그냥 피를 흘리는 광혈 치료병, 암에 걸리면 mercury, 수은을 마시게 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오피움, 아편을 그냥 주는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엘렌 와이트에게 1865년 건강 비전을 줘서 과학적 능력과 도덕적, 영적 힘과 함께 지탱되며 총체적으로 개혁에 충성된 파수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건강 기별을 주셔서 우리 그 배틀 크릭 병원, 닥터 켈러그와 함께 그리고 나중에는 로만인다 병원,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병원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지었을 때 그 엘렌 와이스는 정확하게 어떤 병원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소가 필요하며 그곳에는 의료 및 의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엘렌 와이시 의료, 그러니까 내과 같은 일과 외과 사업을 함께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운영되는 기관들은 편견을 제거하고 우리의 사업을 호의적으로 바라볼게 할 것이다. 그때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초기 유방암은 100%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100%. 어떻게 수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약 또는 레디에이션, 엑스레이 테라피를 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의료와 외과 사업을 할 수 있게 병원을 지으셔서 이런 현대의학을 우리가 완벽하게 환자들에게 줄 수 있게 해서 그분들에게 믿음, 전두엽의 믿음을 크게 할 수 있게 예수님이 엘렌 와이트에게 이렇게 comprehensive, 종합적인 건강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날 이 노말린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메디컬 센터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아주 좋은 의과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노말린다 의대를 갔지 않았지만 제가 갔던 의대가 그 해에 그 예방의학으로는
넘버원, 미국에서 가장 좋은 넘버원 랭킹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로마린다에서 나온 그 로마린다 예방의학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린다는 우리 재림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그 엘렌 와이트에 주신 그 건강 기별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느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쓰면서 우리가 세상 기관에서 치료받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골에 가서 그냥 풀만 먹고 금식만 지키고 그러나 그런 외골적인 과학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대총회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앤드루스 신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로마린다 의과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애드벤티스트 재림병원 의사분들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외골적인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우리는 꼭 이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지나쳐버리시고 그분의 진리를 위탁하기에 합당한 유일의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한 사람, 저기에서 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단체의 확립된 믿음과 반대되는 새 빛을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어느 의사가 나와서 어느 건강치료 하는 분이 나와서 이런 큰 우리의 시스템과 다르게 어,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 경고를 기억하고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건강 비전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은 로마린다 재림 교인들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1950년 그 처음으로 재림교회 로마린다 그 교인들 건강 연구 결과가 났을 때 그때 당시 1950년, 60년대 캘리포니아 사는 남자들보다 로마린다의 우리 재림교인들이 10년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온 세계로 알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 100세까지 살기 그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블루존 비밀이라고 전 세계의 장수촌 5개의 한 가지가 노만입니다. 이 로마닌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시골도 아니고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 우리가 그 재림교인들이 10년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어, 뭐 숟가루를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고 현미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그분들은 그 뉴스타트를 따라서 큰 병이 오지 않게 최선 예방합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일찍 자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발런티어 남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건강하게 뉴스타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병이 생깁니다. 그때 병이 생길 때 숟가루로 뭐 시골에 가서 이렇게 금식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치료를 받고 그 병을 더 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0년을 더 사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재림교회 건강 연구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이렇게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우리 재림교회 교수님들이 예언의 신을 읽고 믿었어요. 우리가 이 과학적인 능력으로
이 재림교회 장수하는 것을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8년 재림교인 건강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닥터 레몬하고 닥터 리처드 월든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교회 돈을 받아서 우리 교회 돈으로 이제 2만 명의 우리 교인들하고 캘리포니아 사는 분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나고 나서 이 결과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다음 연구는 그 1974년 그 Adventist Health Study 1은 우리 나라에서 돈을 줬습니다.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우리 교회에다 돈을 줄 테니까 연구를 하라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계속 나라 돈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10년을 더 이상 산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미국 나라에서 우리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연구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24만 9천 명의 우리 재림교인 그 환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제가 2019년 서부 야영에서 말씀드린 강의를 보면 좀 이해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재림교의 연구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아주 뛰어난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뛰어난 의사를 로마인다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닥터 하딘즈는 우리 세계의 닥터 켈러그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 PUC 대학을 나오고 나서 로마린다 의과를 나오고 나서 외과 의사가 되고 나서 더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공juk 보건, 퍼블릭 헬스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양리학을 박사학위를 또 받았습니다. 이분은 박사학위가 2개예요. 의학 위로. 그러고 나서 이분이 로마린다 대학에 돌아와서 1967년에 이 로마린다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그때 당시 하버드에서 이 공중보건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하버드에서 지금 그때 당시 쓰던 가장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로마린다에 가지고 와서 로마린다 의사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로마린다 안에서만 유명한 분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식물성 영양 분야에서 1인자로 오랫동안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분이 연구하기 전에는 우리가 식물을 먹어서 오랫동안 살 수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버드에서 연구를 하면서 식물 채식만 해서도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로마린다에 와서 공중보건의학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버드 의대가 쓰고 있던 그들 연구 방법, 가장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이 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974년 연구 결과에 5가지 방법, 그 재림 교인들이 10년 사는 이유, 5가지 이유가 결론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 5가지 이유가 넘버 1이 이제 금연, 넘버 2가 채식, 넘버 3가 이제 견과류 섭취, 넘버 4가 운동, 그리고 넘버 5가 비만 방지입니다. 이 5가지를 했을 때 1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as of today, 지금 이제 2024년 4월 현재까지 지금 재림교회 건강 연구를 통해서 469개의 동료 심사 거친 연구 논문들이 큰 이렇게 의학 저널에 다 지금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재림교인들
재림교인 라이프스타일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2005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 나왔습니다. 로마린다 교인들이 왜 10년을 더 사는가. 그래서 오늘까지 이 영화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 세계가 로마린다 재림교인들의 장수하고 그들의 재림교 신앙을 알게 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재림교 건강 개혁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 거짓 건강 기별은 우리 조상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ike 허준의 그 한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850년대 엘렌 와이 여사와 제임스 와이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꽤 많이 드셨어요. 그때 당시 돼지고기는 그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그 단백질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필요한 고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사실은 1850년대 엘렌 와이시 다른 교인들에게 편지로 썼습니다. 어떻게 돼지고기를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우리가 그 엘렌 와이 에스테에서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편지는 정로의 계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어, 그때 당시 1840년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현미경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1844년 전후로 많은 과학적인 발견이 그때 당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미경도 그때 갑자기 굉장히 좋게 발전이 돼서 그 영국의 제임스 패짓 교수님이 그 손모충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이면 손모충증을 갖는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840년대 현대 현미경을 발견하고 1846년에 이제 돼지고기와 손모충증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1850년, 60년대 이제 이 손모충증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생긴다는 게 알게 되고 그때 당시 1863년에 건강비전을 받았습니다. 엘렌 와이시. 그러면서 1860년대 재림교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운영 방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건강기별을 주시고 과학적인 그 증거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엘렌 와이시 사실 가장 먹기 좋아했던 음식이 굴 오이스터였습니다. 이 엘렌 와이 여사가 그 메인 주 출신인데 이렇게 한국에도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 아니 부산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선을 좋아하듯이 엘렌 와이도 이제 메인에서 커서 굴을 이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890년대까지 굴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는 이분이 엘렌 와이시 시골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윌리 와이트 그리고 그분의 아내 메리 켈시한테 그때 오클랜드 도시에 사시는데 시장을 갈 때마다 좋은 굴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그 재림교인들이 굴이 부정한 고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1981년 닥터 켈러그가 우리 교회에게 그 굴은 디톨락신과 함께하는 최저의 청소부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95년 그 뉴잉글랜드 유명한 의학 저널에 그 콜레라하고 굴이 연결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굴을 먹지 않았습니다. Again, 그 건강 기별이 오고 나서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운영 방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주시고 증인 증거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하듯이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림교회 건강기별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로마린다 재림교인들의 장수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재림교인 건강연구가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인들에게 건강기별을 가르칠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 내가 이렇게 먹었더니 내 몸이 좋았다, 이렇게 했더니 내 기분이 좋았다. 그거보다 꼭 예언의 신, 성경 있는 진리를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우리 교회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다 함께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식단에 대해서. 그 재림교인들이 로마린다에 사는 재림교인들이 뭘 먹기에 그분들이 10년을 더 사는가.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재림교인 음식물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저혈당 지수 곡물을 한 5서빙 먹고 하루에 그 다음에 이제 렌스콩을 한 3서빙 먹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을 2서빙 먹고 그 다음 씨앗 견과류를 하나에서 2서빙 먹고 그 다음에 야채를 4서빙 먹습니다. 그걸 이제 하루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재림교인들을 오래 살게 한다는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다량 영양소를 기반으로 이거를 좀 세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 몸에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단백질이 콩입니다. 이제 70년 동안 연구한 그 재림교인 건강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고기를 그만 먹고 콩으로 먹을 때 수명을 3.6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갖는 것을 74%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위험을 감소하고 결장암, 전립선암, 방광암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메주콩이 그 소이빈이 전립선암, 유방암을 위험을 감소하는 것은 이 재림교인 건강연구뿐이 아니라 현대의학이 100% 보여줍니다. 그 소이빈, 메주콩이 유방암을 줄입니다. 그리고 치매 오는 것을 50% 감소하고 그리고 몸무게를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 위험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보통 사춘기를 빨리 시작하면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많이 오랫동안 갖기 때문에 유방암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콩을 먹으면 고기 대신. 근데 이제 콩을 안 드시다가 콩을 먹으면 좀 이렇게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요리를 해서 콩을 먹어야 될까요? 꼭 전날 밤 콩을 물에 불리면 그 가스가 덜 생깁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빨리 요리를 하지 않고 그 슬로우 쿠커, 한국에서도 그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크록팟, 슬로우 쿠커를 사용하면 가스가 덜 생깁니다. 콩을 안 드시다가 갑자기 콩을 드시면 좀 가스가 생기는데 그래서 계속 드시면 그 장 안에
박테리아가 변하면서 한 2주가 있으면 그게 점차적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에 대해서, 특별히 계란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방법이 계란입니다. 그 노른자. 이제 우리 사실 재림교인들은 대부분 고기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교인들 안에서도 넘버원 죽는 이유는 이제 심장마비거든요. 근데 그 심장마비를 갖는 이유가 그 계란 노른자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것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을 섭취를 하는 교인들하고 섭취를 안 하는 분들을 비교했을 때 계란이 전부 다 하얀 계란, 그 노른자 그걸 다 섭취하는 분들이 사망 위험을 19% 증가한다는 것을 70년 연구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심장병을 갖는 이유는 그 계란 노른자에서 와서 갖는다는 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자주 먹을 때 고혈압이 생기고, 그리고 계란을 2개 이상 먹으면 유방암 생기는 그 위험이 22% 증가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계란을 먹는 대신 그 식물성 지방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고지방이지만 고건강 음식입니다. 이제 일주일에 5번, 저는 매일 먹습니다. 일주일에 5번 섭취했을 경우 심장병 사망 위험을 50% 줄인다고 우리가 70년 연구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란 먹지 않고 비만, 견과류를 먹으면 비만, 하복, 부비만, 대사증후군을 덜 갖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이 연구 결과로, 이건 아직 얘기 아니고, 그래서 또 알게 되는 게 견과류는 먹으면 먹을수록 심장병 오는 그 확률을 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좀 제너럴스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될 수 있는 대로 계란 노른자를 먹지 않고, 그리고 계란 흰자를 먹을다 해도 그 계란 흰자가 그 장내 세균을 이렇게 대사해서 그 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란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냄새나는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결과입니다. 그 흰자에서 생기는 염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계란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재림교인들에서 이렇게 어, 그 밀고기 이렇게 가공식품을 우리가 사실 재림교인들이 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좀 계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견과류에 대해서 매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먹을 때 그 볶은 요리된 견과류, 볶은 것보다 그냥 생 견과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버터보다 그냥 통 견과류가 좋고, 그리고 그 견과류를 이제 기름으로 만들어 먹는 게 건강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나왔던 아주 역사적인 연구 결과였는데, 이 기름을 먹는다고 해서 다 기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동물성 기름은 굉장히 몸에 나쁩니다. 그러나 식물성 기름은 아주 몸에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식물성 지방을 섭취해서 뇌졸중, 그 풍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탄수화물을 먹을 때 우리가 꼭 글리세믹 인덱스, 그 글리세믹 지수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탄수화물은 똑같은 양을 먹어도 당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탄수화물은 똑같이 먹어도 당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100ml를 150g을 먹잖아요. 그럼 당이
72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현미를 먹으면 50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보리를 먹으면 25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 글리세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은 당을 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그 전당뇨병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현미나 보리를 아니 죄송합니다. 백미나 현미를 먹지 않고 보리나 그 온mit을 먹는 게 몸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설명하는 게 이제 백미를 먹으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만 보리를 먹으면 덜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다 봤을 때 모든 야채는 글리세믹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야채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드셔도 돼요. 배가 채도록. 그 글리세믹 인덱스도 높지 않고 칼로리도 많지 않고 그래서 매일 그 샐러드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면 피가 떨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배고픔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 그 혈당 지수가 매주 낮습니다. 특별히 검정콩, 강남콩, 메주콩. 어, 예. 그런데 과일은 그 혈당 지수를 높이는 과일들이 있고 낮추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 높이는 과일들이 이제 수박, 파인애플, 파파야, 데이츠 굉장히 당을 올립니다. 그러나 체리, 사과, 오렌지, 그리고 스트로베리, 딸기, 예, 그런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배가 나오신 분들, 전당뇨병 가진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과일을 드실 때 그, low glycemic, 그 글리세믹 지수가 낮은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린다 재림교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보면 다 저글리세믹 지수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인들이 로마린다 사는 분들이 당뇨병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그 현미밥을 그렇게 많이 안 드세요. 그 미국 분들. 그리고 뭐 노말린다의 지역에 인터내셔널 다 살지만 그리고 당연히 흰쌀도 덜 드시고 이분들은 온밀하고 보리를 많이 드십니다. 그러면서 당이 올라가지 않고 당뇨병을 덜 갖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그 저혈당 지수 탄수화물을 먹으면 배가 덜 고픕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특별히 한국 분들이 쌀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무기성 비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2015년, 16년부터 이 미국 식품의 의학 약국 경고를 했습니다. 그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그 쌀에 무기성 비소가 굉장히 많다고. 이제 그 아르세닉, 그 비소가 우리 몸에 많이 쌓이면 방광암, 피부암, 폐암, 소화관암, 간암, 신장암, 림프계, 조혈계 암을 만드는데 이 쌀에 이 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그 비소가 많은 쌀을 먹었을 때 피부와 그 신경 손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특별히 그 쌀 중에서 현미쌀이 비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비소를 200%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껍데기에 그 비소가 많이 붙어서 오기 때문에. 그 특별히 미국에서 쌀을 살 때 저는 현미쌀을 어느 거를 사라 그러냐면 그 꼭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쌀을 사라 그럽니다. 텍사스에서 나온 쌀을 사지 말고 그 중국에서 오는 쌀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오는 쌀들을 먹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오는 현미에 비소가 가장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현미를 먹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것이 워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한국 교인들 모인 데서 건강 강의를 하면 다 우울증이 생기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현미를 절 드시는 게 우리에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무기성 비소 함량이 많은 음식이 뭐냐면 쌀로 만든 그 글루텐 프리 음식, 과자, 쌀 우유, 쌀 시리얼, 쌀 기반 분유, 현미 시럽, 쌀로 만든 스낵. 이제 한국 교인들이 많이 이거를 드세요. 이 현미국수. 근데 거기에 비소가 많이 있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이제 우리 재림교에서 현미로 만든 삼육 라면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람 피우는 남편에게만 먹게 해도 괜찮습니다. 드시지는 않고, 예. 하여튼간 이제 그래서 무슨 쌀을 먹어야 할까? 어, 비소 함량이 낮고 어, 그 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곡물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들입니다. 어떤 것이냐? 어, 제가 여기 목사님들이 다 아마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읽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리쌀 그리고 오트를 먹습니다. 음, 그 코비드 터지고 나서 가짜 거짓 건강 기별하는 분들이 막 우리 교인들을 겁을 많이 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코비드 질병이 많이 오고 고기를 먹는 것이 죄를 짓는다. 이런 아주 마음에 아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겁을 많이 줬습니다. 그때 당시. 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악마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죽음의 공포 사용하여 사람들을 종노롭게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강기별을 감사함 그리고 놀라움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기별을 따릅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어, 질병의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어, 건강기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도 고기를 먹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언인신에 확실하게 써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죄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엘렌 화이트 말씀하셨습니다. 그 육식은 시험이 아니라고.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기를 먹는 게 죄가 아니니까 숯집 숯불 갈비집에서 침례를 축하하라는 것은 절대로 제가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한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생각으로 우리가 건강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고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코비드 병에 걸려서 빨리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몸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생각으로 채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라는 어, 교육의 표요로서 모든 참된 생활 방법의 원칙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그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엘렌 화이트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고기에 대해서 몸에 좋지 않다, 계란에 대해서 몸에 좋지 않다, 치즈에 대해서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꼭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엘렌 화이트도 계란 드시고 치즈 드시고 고기에 딸 때 드셨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죽기 전에 100%그 완벽한 채식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다 엘렌 화이트 그 글에 써 있어요. 그 M 헤이븐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사셨는데 그분이 그 코티즈 치즈, 치즈 중에서 가장 염증을 덜 내는 그 치즈거든요. 그걸 드셨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한때는 그분이 고기도 드셨습니다. 언제 여행할 때 그때 당시 뭐 이렇게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나 뭐 이렇게 타코벨 같은 데서 야채 보리토를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행할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고기밖에. 그때 드셨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가난한 교인들 집에 갔을 때 그분들이 소금에 절인 고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드셨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그 새로운 요리사를 전환했을 때 하도 요리를 못해서 몸이 약해져서 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교인으로 그룹 성화를 디맨드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북한에서는 그룹 성화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기별을 나눌 때 그리스도 나라에는 오만한 압제도 행동의 강제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해서 선물을 주고 이 친구들과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권장합니다. 이 건강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분 일찍 강의를 마쳐 주셨네요. 그런데 오늘 네, 질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특별히 뭐 우리 건강 개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하셨고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일단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고 예, 궁금한 것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질의응답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시고요.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석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예,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 뉴스타트를 한다고 계란을 안 먹고 있었는데, 이제 헌혈을 하려고 하다 보면, HDL이 낮아가지고 대부분의 그 계란까지 안 먹는 건강식 하는 재림 성도들과 함께 HDL 수치가 낮아서 혈을 잘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아마 계란을 먹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먹는데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견과를 먹으면서도 그 부분이 보충이 안 되고 HDL이 계란을 먹으면서 좀 올라갔어요. 뭐 예, 축복된다기보다도 어쨌든 결핍보다 나아진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HDL, 좋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꼭 계란하고 계란을 먹거나 안 먹고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 HDL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름을 먹으면 모든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먹든지 나쁜 콜레스테롤을 먹든지 그 토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피 검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토럴 콜레스테롤, 그 전부 다 콜레스테롤, 그다음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음,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음, 그다음에 그 중간 콜레스테롤 그걸 우리 영어로는 트라이글리서라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네 가지가 나와요. 그게 피 검사예요. 근데 HDL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게 목사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아마 이거 구글 서치를 할 수 있어요.
longevity syndrome, longevity, 오래 사는 신드롬. 그거는 뭐냐면 그 살디나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평균 95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그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피에는 유전적 변화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아일랜드, 그 시에서, 아니, 아일랜드, 거기 하여튼 그 동네에서 나오는 분들은 다 HDR이 70 넘는 분들이에요. 근데, 유전적으로 어떤 분들은 HDL이 굉장히 낮아요.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어, 풍기나 심장마비를 50살, 남자가 50살 전에 갖는 분들이 HDL이 굉장히 낮은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HDL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가? 넘버 원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HDL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운동을 해야 되냐면 너무 힘든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걷는 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걸을 때 심장 뛰는 heart rate을 이제 보통 우리가 low intensity, medium intensity, high intensity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게 medium intensity를 띄어야 돼요. 한국에도 이런 한국에도 그 애플 워치 쓰죠. 애플 워치, 삼성 워치, 예, 이렇게 핏빛, 저도 이거 핏빛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 너무 천천히 걸으면 이 심장이 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110 이상으로 제 나이에 맞춰서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220 마이너스 목사님의 연세가 목사님의 맥시멈 하트 레이시예요. 그것의 80% 정도 해야지 심장에 도움이 오고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를 들면서 막 농구를 이제 1시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일주일 동안 움직이를 못해요. 몸이 아파서 뭐 축구를 1시간 하고. 그러면 그게 규칙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매일마다 심장 뛰는 것을 heart rate을 220 마이너스 내 나이 타임스 80% 정도 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HDL이 많이 올라가요. 그게 넘버 원이에요. 그 다음에 넘버 투는 목사님이 넛을 더 많이 드세요. 알몬드, 월넛 이런 넛을 많이 먹으면 그게 HDL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계란을 드셔서 그 HDL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통 HDL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넘버 원이 운동 부족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님들 미팅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목사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저도 그런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게요. 제 자신도 맨날 앉아서 읽고 환자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피 검사를 하면서 제 HDL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셋업을 하고 있냐면 제 오피스 지금 여기에 걷는 트레드밀이 있어요. 워킹 트레드밀. 그거를 이제 이 워킹 데스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지고 글을 쓰면서 제가 공부를 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30분, 45분 이제 스피드를 2, 3 아주 낮게 해서 걸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제가 아침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자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루에 8시간 앉아서 글을 읽고 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나중에 다 당뇨병 환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다면 이거 트레드밀, 워킹 트레드밀은 미국에서 한 200불이면 사는데요. 그거하고 워킹 데스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타이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3, 4개월만 이렇게 계속하면 걸으면서 이 타이핑도 돼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앉아서 글을 읽는 그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피 검사를 이제 하면 목사님의 그 HDL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꼭 계란을 드시지 않아도 걷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 먹으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미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까 그 비소가 이제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그 농약을 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0% 농약. 그러니까 그 쌀이 물에서 크잖아요. 네. 그리 물에 그 농약뿐만이 아니라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오는 쌀들이 굉장히 그 비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공장 옆에 있는 물이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헤비메탈 그 제가 여기 한국 번역기를 쓰면요. 제가 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예, 그냥 얘기하셔요. 네. 예. 하면서 근데 그 헤비메탈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금속. 예. 예, 예. 헤비메탈이 헤비메탈로 나왔는데 중금속이 예. 음, 그게 그 쌀 껍데기에 있어서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environmental 그 법이 굉장히 strict하거든요. 환경 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런데도 점점 그 양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소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었는데 맨 처음 워닝이 이제 2015년,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워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음. 세상이 점점 예, 나빠지기 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현미밥을 먹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유기농으로 지은 현미밥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건지 아니면 어, 현미보다는 또 다른 통곡물, 즉 보리와 오트밀 같은 것들을 권장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미하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엄, 제 장모님의 큰아빠가 그 현미책을 썼어요. 그 정 박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현미쌀에 대한 그런 애착감을 많이 갖게 하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 1970년대 당시는 그 말이 맞았는 게 흰쌀에는 그 비타민들이 부족해서 우리 뼈가 이렇게 휘어지는 위키쉐 같은 그런 병을 가졌잖아요. 당연히 현미밥이 그때 당시 흰쌀보다는 낫다는 게 100%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 미국 재림교회 연구 결과 그 로마린다 교인들을 장수하는 걸 보면 거기에 현미밥 레커멘드가 전혀 없어요. 꼭 현미밥을 이렇게 우리 한인 재림교인들처럼 악착같이 이렇게 섭취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현미밥은 그 비소 문제도 있지만 현미도 쌀이기 때문에 당을 올리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 않는데 한국 남자들이 그 미국 남자들보다 당뇨병 갖는 확률이 200% 높습니다. 우리 유전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당뇨병을 갖게 돼 있어요. almost.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들께서 1800년 시절에 그 한국 사람들 사진을 보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푸성푸성 뚱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많이 먹고 그리고 그 하이 칼로리 그런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유전적으로 췌장이 그만큼의 칼로리를 어 다이제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현미밥 하루에 3번씩 먹는다.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기 때문에 글리세믹 그 인덱스를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 그 비소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당을 덜 올리는 것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병이 당뇨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한국 사람들. 음, 당뇨병을 갖고 나서 심장마비가 오고, 당뇨병을 갖고 나서 암이 오고, 보통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당뇨병을 될 수 있는 대로 60살 때 갖지 말고 90살 때 갖고 아파서 빨리 죽는 게 그때 죽는 게 가족들한테도 좋고 우리도 좋아요. 괜히 막 당뇨병 걸려서 50살 때 걸려서 30년 동안 인슐린 주사 많이 하고 이렇게 슬로우 하면서 막 이 병 저 병 가지면 우리 가족이 다 고생이에요. 사실 건강 기별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현미밥을 먹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그냥 뭐 일단 이제 그냥 알기로는 그 현미밥에 이제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고 그래서 백미보다 훨씬 당을 덜 올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을 올린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 그 말이 혹시 그게 제가 보여줬던 그 그림입니다. 그 그래요? 현미는 75, 아니 100, 하얀 쌀은 75, 75. 현미는 50, 온밀은 20. 그러니까 비교하면 온밀이 가장 낫다는 거예요. barley하고 그 온밀 그렇게 안 올라가요, 당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쌀이 주식인 한국에서 예, 우리 오트밀은 잘 안 먹고 있고 사실 우리는 예. 가끔가다 특식으로 먹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그래도 현미가 더 나은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은 어떠십니까? Well,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제가 이거 현미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음,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좀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진으로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는 게요. 음, 저는 그 과학적으로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서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보리쌀, 온밀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음, 예, 그 참 그게 맨 처음엔 포기하기 힘든데요. 포기하면 또 그게 좋다는 게 나아요. 몸에 그걸 느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점심 먹고 나서 뭐 이식하지만 그러니까 뭐 3시, 4시 먹고 나서 덜 피곤해요. 근데 음, 쌀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모여서 음, 먹잖아요. 먹고 나면 졸음이 와요, 저는. 음. 근데 그게 온밀 먹거나 barley 먹으면 그게 덜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이게 뭐 제 혼자만 할 수 없고 또 다른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이 박사님 제가 좀, 예, 질문 우리 좀 정부, 드리려고요. 예, 목사님 먼저 네네, 좀 해주십시오. 네. 네네. 저도 현미를 아주 열심히 먹었거든요. 진짜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3끼를 현미가 좋은 줄 알고 예, 여태까지 3끼 현미 먹어도 소화가 잘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좀 상당히 좀 제가 지금 잘못 해왔다는 게 아주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그러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저 흰밀가루, 밀가루 음식은 저는 안 먹거든요. 잘 예, 될 예, 수 있으면 안 좋아요. 먹으려고 그래요. 드지 마세요. 예. 네네. 저 쌀보다는 밀가루 음식이 더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기 이 박사님 식단에서는 혹시 예, 그러면 쌀 대신에 예, 어떤 걸 주식으로 좀, 오트밀하고 아까 보리, 예. 그죠?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또 이렇게 주식이 좀 있습니까?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죠. 그 로말린다 식단, 네네. 노말린다 식단 그 그림.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먹냐면요. 이식을 자주 하는데요. 꼭 2가지를 먹어요. 온밀하고 그리고 콩. 그 오트밀 콩. 혹시 여러분들이 그 미니스트로니 수프라는 것을 아시나요? 미니스트로니 수? 그게 미니스트로니 수프가 뭐냐면 이탈리안 수프인데요. 콩으로 만든 그냥 뭐 메주콩 수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그냥 중국 멕시칸들은 뭐 칠리라 그러잖아요. 칠리 뭐 렌틀. 그러니까 콩국이에요. 콩국하고 오밀하고 그다음에 야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넣어. 음. 됐는데 그렇게 먹습니다. 그거를 100%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뭐 사람들 모으면 다른 걸 먹게 되잖아요. 근데 뭐 90% 저의 음식이 온밀하고 콩국이에요. 콩국 그리고 야채 그리고 과일 그다음에 넣어. 그래서 음, 예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네. 로마인다에 저도 한 번은 거기 의대는 다니지 않지만 로테이션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로마인다 교수님들이 그런 거를 많이 드세요. 그 콩국, 그 렌틀 숲, 그 다음에 미니스트로니 숲, 그 다음에 사실 그 두부하고 그 미소 수프 있죠. 그 된장국. 된장국에 야채 많이 넣잖아요. 네. 목사님들이 그 꼭 그 넷플릭스에 100년
살기 그거를 보세요. 그분들이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지만 이렇게 먹는 게 다 비슷해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두부하고 야채 그 된장찌개를 먹거든요. 된장국. 그 살디나 이를리 사람들이 미네스트로니 수프를 먹어요. 그리고 코스타리카 그 멕시카 그쪽 사람들은 그 콩으로 만든 수프를 먹습니다. 이게 근데 꼭 그 사람들이 다 콩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곡물을 줄이고 곡물을 먹어도 어, 오트밀하고 이제 발리를 먹고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콩을 많이 드세요. 콩은 먹으면 먹을수록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콩국을 만들어서 그럼 이 박사님, 그, 우리 한국에서는 콩을 그렇게 생콩을 이렇게 뭐 콩장이나 뭐 이렇게 그런 밥에 네. 콩을 많이 넣거나 뭐 예,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청국장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예, 두부, 예, 콩 요리를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예. 그런 방식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저기 콩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박사님께서는 콩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섭취하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콩국을 그 제가 이제 아니 한국말로는 이게 미니스트로니 스트로니 숲. 그게 지금 제 스크린이 거기 보이시는가요? 이제 한국말 미니스트로니 숲. 어, 한국말로 미네스트로네 수프라 그러는데 이게 그 제가 제 와이프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미니스트로니 수프가 제가 한번 이게 스크린 쉐어를 제 컴퓨터 스크린이 보이시는가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가요? 오케이.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이 어, 화면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스크린share. 예,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네스트로네 숲. 예, 그래서 이 미네스트로니 수프가요 어떤 거냐면 이 콩국이에요. 그 이탈리안 사람들이 먹는 콩국. 근데 그냥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콩이 많이 들어있고 근데 저는 이런 마카로니 같은 이런 거를 넣지 않습니다. 그냥 콩하고 야채만 집어넣어요. 음, 그리고 저는 소금도 넣지 않습니다. 음. 그 질문 어느 분이 하셨는데 그 된장국하고 이렇게 청국장 그런 게 어떠냐 그러신데요. 저도 어렸을 때 청국장을 많이 먹고 컸는데 근데 된장국하고 청국장의 문제는 그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그 소금을 많이 드셔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청국장 그런 걸 드시는 것보다 이런 미네스트로니 수프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그 일본 사람들이 먹는 미소 스프는 소금이 좀 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먹는 된장찌개보다. 그러니까 그런 미소 스프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두부를 많이 넣어서 미역하고 두부를 많이 넣어서 이거를 먹습니다. 예. 그리고 오케이, 미역도 알겠습니다. 사실 그 미역도 우리 그 견과류만큼 그 HDL을 올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다른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아직까지 질문할 사람들이 더 좀 있어 보여서요. 예. 화면 쉐어 좀 스크린 쉐어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어, 자, 또 다른 분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소피아님 질문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어디 가셨습니까? 아, 예, 뭐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 어, 질문 예, 없으십니까? 네네, 박 목사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가리프 분기별인가요? 와이스 선지자께서
치료를 위해서 아까 이제 계란 문제인데요. 포도즙에다가 달걀, 계란을 예, 같이 이렇게 져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삶은 달걀이나 날달걀 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혹시? 날달걀은 예, 좀 괜찮지 않나요? 예, 그 모든 음식물을 요리를 하면요, 네. 거기에 그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이라고 우리 몸에 만드는 염증을 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사과를 먹잖아요. 신선한 사과를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이는 그 염증이 뭐 150 정도 되는데요. 사과를 요리를 해서 먹으면 이게 2000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을 그냥 날계란을 먹을 때 하고 계란을 이제 특별히 기름에다 이렇게 프라이 해가지고 먹을 때 그 악시데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요리해서 먹으면 올라가요. 근데 그 엘렌 화이트에 쓴 그 계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란하고 매크로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콘을 집어넣어서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음, 사실 뭐 엘렌 화이트이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예는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엘렌 화이트하고 그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두 분이 별거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별거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살았어요. 한 5년 동안. 엘렌 화이트하고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읽을 때 그분은 이렇게 죄가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앤드루스 대학교 신학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걸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읽어보면 엘렌 화이트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 자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2명 살아남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엘렌 화이트 편지를 보내면 맨날 찢어버렸어요. 불에다 태우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45살이 돼서 우리 재림교인이 됐지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엘렌 화이트 그 셋째 아들은 사랑했지만 둘째 아들은 좀 덜 사랑했어요. 엘렌 화이트. 근데 엘렌 화이트 어, 책을 쓸 때는 절대로 그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엘렌 화이트 자신도 그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글을 읽을 때 어, 엘렌 화이트 이렇게 먹었다, 저렇게 먹었다, 그거보다 그 프린시플 그런 것을 갖고 될 수 있는데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건강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다른 분들 아주 그냥 잠잠하신데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자, 네, 질문,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금방 우리 부장님이 언급을 하셨던 그 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비소가 원인이 되는데 그 비소의 원인이 농약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또 그 비소에 대한 그 쌀의 비소에 대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so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소가 물에 녹는 케미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소를 먹어도 실수로 만약에 비소를 먹어도 물을 많이 마시면 비소가 몸에서 나가요. 근데 그 과학적인 컨셉이 뭐냐면 equilibrium, 평형.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3끼를 이제 비소가 많은 현미를 먹잖아요. 근데 몸에 이게 쌓이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는 콩팥의 그 능력이 비소를 이만큼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아이한테 이만큼 비소를 먹이면 그 나머지는 몸에 쌓인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소 그 자체는 우리 몸에 100% 쌓이지는 않지만 그 어린 아이한테
콩팥이 이만한데 그걸 비소를 많이 주면 그 몸에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요즘 이 공해가 나빠지니까 어제는 이 쌀에 비소가 이만큼 있다는데 내가 이 쌀을 먹으면서 비소가 얼마큼인지 오늘은 몰라요. 세상이 점점 나빠지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거를 강의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문제 있어 보이면 좀 빨리 피하는 게 나중에 피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뭐 현미밥을 먹으면 비소가 쌓여서 내가 죽는다. 그건 아니에요. 현미밥을 먹어도 물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콩팥이 크면 그걸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나이가 먹으면서 콩팥의 기능이 1년에 1%씩 줄어듭니다. 그거는 노화예요. 30살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또 덜 먹어야 된다는 그게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우석 박사님, 그렇다면은 이 오트밀이나 발리, 보리일 경우에는 농약으로 인한 비소 이슈가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없어요, 아직.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그게 없다. 다 땅에서 크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큰 원인이 없어요. 그리고 예, 그런 원인은 아직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좀 정리할 시간인데 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채팅에 힐링센터에 관한 것은 지금 뭐 우리 이우석 박사님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 힐링센터와 의사들, 의료진을 두는 이 문제는 우리 한국연합회도 고민하고 있고 S대 의사회들과 함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뭐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So, 예, 어쩔 때는 제가 이 비슷한 강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러면 모든 요양원들이 나쁘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하지 않는 요양원이 다 나쁘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엘렌 와이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도시마다 교육하는 곳을 셋업하라 하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이런 요양원을 셋업을 하고 솔직히 과학적으로 100% 예를 들어서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요양원에 와서 말기 암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고 그분이 돌아갔을 경우 죽게 될 경우 우리 교회가 좀 이단같이 보이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와 제 여동생도 최차순 집사님이 앤드루스 대학에 와서 1996년인가 그때 강의했을 때 우리 가족이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차순 집사님이 내가 말기암을 뭐 이제 금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방법을 2년, 5년, 10년 생존율을 가지고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다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선전을 하지만 거기에서 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일단은 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설 요양원에 많이 가봤는데 100%다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양원 원장님들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일단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30분이기 때문에 마쳐도 될까요? 예, 오늘 요 강의는 바로 우리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860년과 63년에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또 특별히 좀 공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우석 박사님이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